얘들아 봐라.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공식이 어떻게 되거든? 2분의 1 kx의 제곱이지. 2분의 1 kx의 제곱이야. 봐봐.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가 공식이 2분의 1 kx의 제곱이야. 여기서 k가 뭐야? 용차 상수야. 다른 말로 하면 탄성한계야. 그리고 x가 뭐냐? 변형된 길이야. 응? 이해됐지? 그럼 봐라. 따라서 자 0.3m만큼 늘렸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3의 제곱이야. 그럼 얼마니? 계산하면 20이니까 0.09에다가 1.8조리네? 1.8조리야. 그래서 기억 맞는 거야. 그리고 자, 야 0.3에서 야 여기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라 했어? 자 봐봐 2분의 1 K fx야. 탄성력은 스몰 f로 쓰는데 kx야. kx는 그럼 여기서 자 0.3에서 0.5까지 늘릴 때 봐봐 5일 때 계산해봐. 그러면 이때 0.3까지면 늘릴 때 40 곱하기 0.3이지 12N이야. 그 다음 40에서 0.5만큼 늘릴 때 20N이야. 얼마 더 줘야 돼? 8N 더 줘야 돼. 8N. 이해됐어? 그리고 3번은 봐봐 0.3에서 0.5까지 늘릴 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냐 물어봤지.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했어? 일이란 건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변화량이야. 변화량을 구하고 변화량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돼.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5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40 곱하기 0.3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0.25니까 20이니까 얘는 얼마냐? 5줄이냐? 5줄이야? 5줄이야. 아까 지금 계산했지 이거. 1.8줄이야. 얼마만큼 일을 더 해야 돼? 3.2줄만큼 일을 더 해야 돼.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일이란 건 뭐다? 에너지 변화량이야. 여기서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래갖고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면 돼. 그만큼 일해주면 돼. 어려운 거 아니다 문제. 전부 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이제 나머지 건 풀어봐. 그리고 자 문제 중에 하나 더 줄게. 저기 야 이거 안 갖고 온 사람 수능특강 야 같이 있는지 보죠. 손 들어 빨리. 왜 이렇게 많아? 알았어.
있어? 네. 선생님도 있지? 네. 네. 그럼 문제 봐봐. 1번 봐봐. 자, 1번에서 그림은 이쪽이에요. 51페이지. 1번에서 잡아라. 그림 가는 물체 A가 D인 지점을 갖다가 2분의 1 부위로 지나는데, 그리고 이때 ED만큼 운동하여 수평면에 도달한대. 그러면 자, 근데 뭐냐? B는 물체 B는 높이가 D인 지점에서 뭐 속력 부위로 요 수평면에 도달했대. A, B의 질량 같다. 그럼 야, 높이가 같지. 에너지 변화량은 어떻다? 똑같다. 야, 한 일이 똑같아. 중력이 한 일이 똑같아. 왜? 높이가 같기 때문에 한 일이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는 거예요. A, 가하고 나하고. 이해됐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해보자. 그러면 자, 그래서 야, 여기에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봐봐. A, B는 야, 중력이 한 일은 어떻다? 같지? 왜? 높이가 같잖아. 높이가 같으면 mgh잖아. 질량도 같잖아. 중력 가속도 같잖아. 뭐 한 일은 어떻다? 같다. 그리고 야, A의 속력 물어봤지. 뭐로 하면 돼? 야,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 그랬지. 그러면 봐봐. 자, 1번에서 나는 2분의 1 mv 제곱이 된 거야. 가는 얼마야? 몰라. 2분의 1 mv 다시의 제곱이라고 그러자. 근데 처음 속력이 얼마였어? 2분의 1 v라 했지. 자, 2분의 1 m 2분의 1 v의 제곱이야. 이게 가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해주는 일이야. 그러면 구해보면 넘기면 야 2분의 1 m 다 지워. 응? 다 지워. 그러면 야 넘기면 얼마야? v 다시의 제곱은 얼마야? 4분의 5네 5 v의 제곱이야. 따라서 v 다시는 얼마야? 2루트 5네? 이거네. 나오지? 니은 맞지? 쉽잖아. 그리고 디귿은 어떻게 부려야 돼? 야, 뭐 쓰면 돼? 야, 가속도가 틀리잖아. 가속도가 틀려. 응? 그러지만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둘 다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등가속도 운동을 쓰면 돼. 뭐? EAS는 V의 제곱 빼기 V 제로의 제곱을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가에서는 가의 가속도하고 나의 가속도는 틀려. 따로 계산해줘. 그럼 보자. A의 몇 D야? 얘는 2D지. 2D인데 처음 속력, 나중 속력이 얼마야? 이거지. 4분의 5V의 제곱이야. 처음 속력은 2분의 1 V지. 그러면 4분의 1 V의 제곱이야. 왜 V 제곱이네? 이해됐지? 그리고 나에서 공식 2 곱하기 A 곱하기 D는 V 제곱이잖아. 왜? 처음 속력 0이잖아. 잔악하니까. 그러면 이때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중력가 속도지. 얘가 중력가 속도잖아. 그러면 A를 G로 하면 되잖아. 야,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지. 풀면 되면 끝났어. 그러니까 얘도 V제곱이고 얘도 V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AA 곱하기 2D 있잖아. DD 날아가고, 그러면 얼마야? AA는 얼마냐? 2 날아가고. 2분의 G네.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어? 어? 이렇게 보는 거야. 어려운 거 없지? 다음 시간에 2점짜리 다 풀어와. 그리고 좀만 쉬어. 그리고 이제 연력학 법칙 하자. 좀만 쉬어. 차가운 정도다. 뜨겁고 어떤 물체의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우리는 온도라고 해. 근데 온도의 종류가 3개가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섭씨 온도라고 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절대 온도를 써. 그리고 미국에서만 쓰는 화씨 온도가 있어. 근데 화씨 온도는 미국에서도 잘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씨 온도를 몰라도 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2개야. 뭐하고 뭐야? 섭씨 온도하고 뭘 알아야 된다? 절대 온도를 알아야 돼. 그러면 섭씨 온도는 도시로 나타내 얘들아. 그리고 스몰 t로 나타내. 근데 절대 온도는 이제 켈빈 그리고 라지 t로 나타낸다. 야, 절대 온도에 따른 말은 뭐야? 야, 절대 온도에 따른 말은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즉, 자,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지. 따라서 T는 절대 온도는 뭐에 비례해? 운동 에너지에 비례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이야. 그러면 봐라. 절대 온도가 의미하는 게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고 운동 속력이고. 따라서 또 쓸 수 있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거 무조건 알아놔야 돼. 3개. 절대 온도가 높다. 그러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운동 에너지가 크다 보니까 빨리 움직여. 어? 평균 운동 속력도 같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어? 그럼 보자. 섭씨 온도는 야, 끓는 점, 얼은 점 0도고 끓는 점 100도야. 얘를 100등분하면 한 칸이 1도야. 그리고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야, 절대 온도를 내리다 보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이 줄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됐지. 그러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으로 부피가 0이라 그래. 근데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리기가 힘들어.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다. 어?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73도를 뭐라 그래? 0K라고 해. 절대 온도라고 해. 이 온도 이하로 못 내리니까. 그러면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고치는 방법이 있어. 라지 T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0도는 273켈빈, 100도는 373켈빈. 갖고 얘를 100으로 나누면 이 한 칸이 1K인데 1도나 1K나 칸수는 똑같아. 규격은 똑같아. 이해돼? 그리고 이제 열이 있다. 열은 뭐냐? Q로 나타. Q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이동한 열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열 에너지는 열은 뭐야? 물질이 아니다. 뭐야?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야. 즉, 열 에너지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열은 물질이 아니고 이동하는 거야. 열 에너지야. 즉, 뭐냐면 자, 서로 다른 물체를 갖다가 접촉시켰을 때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는 게 열 에너지인데 이때 이동한 열 에너지의 총량이 Q라는 거야. 이게 열은 그러자 에너지고
이때 총량을 Q라고. 이해돼? 무조건 에너지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어? 열 에너지는.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물체를 갖다가 접촉시켰을 때,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고온의 물체는 열을 잃어. 갖고 온도가 낮아져. 그리고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가지고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열 평형 상태라고. 그리고 이때 고온의 물체가 이런 열량하고 Q1이라고 합니다. Q1하고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은 같다. 이게 Q2.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너희들이 뭐냐, 병원 갔는데, 감기 걸려고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네 이마박을 만져보더니 야, 열이 많네? 그러잖아. 그럼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나한테 그걸 배웠잖아.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 제 이마박의 온도가 높은 겁니다. 아니면 제 이마박의 단백질 분자의 운동이 허약한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응?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이제, 자, 보자. 이제 이거고, 이것까지 됐고, 이제 보자. 봐봐. 거기 열 에너지와 열기관이 나왔지. 자, 열 에너지는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난 에너지로서, 열은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야. 그러다 보니까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스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키려면 우리가 억지로 이동시켜야 돼. 이해돼? 그리고 열평형 상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다. 그리고 열기관은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로서 열을 이용하여 피스톤을 움직여서 동력을 얻는다. 야, 가장 쓸모없는 에너지가 뭐야? 열 에너지. 왜 그럴까?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힘들단 말이야. 갖고 열기관의 열효율이 30%가 넘지. 쓰고 이래서 그래. 뭐야?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야. 갖고 이상적인 열기관도 40%를 못 넘어. 그러다 보니까 30%를 넘지. 그러면 좋은 열기관이야. 그리고 가장 쓸모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뭐야? 전기 에너지. 왜? 따르는 에너지의 전환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 이 제2법칙이 있어. 뭐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 이제 배울 거야. 근데 에너지는 전환돼. 근데 마지막에는 가장 쓸모없는 형태의 뭘로 전환된다? 열 에너지로. 이게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이 있어.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옆에 나올까?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수치가 나타나는 거로. 다른 말로는 분자 하나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관계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서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즉 봐라, 절대 온도가 높다. 그러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큰 거야.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이 큰 거야. 연달아서 생각해. 이어서 생각해.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온도가 높다. 그러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가 활발히 움직여. 즉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이 빠른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이제 기체가 하는 일 보자. 기체가 하는 일. 기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봐. 기체도 일을 할 수 있다. 잘 봐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잘 봐. 자 보자. 그럼 보자.
기체가 아닌 일 보자. 여기서 자 뭐가 있냐면 우리 이제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기체는 실제 기체야. 근데 이상 기체는 아이디어란 기체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체야. 근데 얘는 야 질량이 있고 부피도 있어. 이상 기체는 질량이 있고 부피는 전체 부피에 비해 기체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야 실제 기체는 분자나 인력이나 반발력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 안 해. 그리고 얘는 모든 기체 법칙이 있지. 뭐 샤를의 법칙, 보일러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해. 근데 얘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만족해. 뭐 고압, 저온에서만 만족해. 아니 저압, 고온에서만 만족해. 이거다. 그럼 보자. 첫 번째 봐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있어. 여기서는 화투에서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엄청나게 노래. 그럼 봐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뭐냐? 얘들은 이렇게만 하면 이제 모든 관련 법칙을 만족하는 건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아까 전에 이상기체는 뭐라 했어? 뭐 없다 했어요? 부피 없다. 부피 없다. 너무 작아서 전체 부피에 비해 기체 입자 하나, 분자가 하나가 차지하는 공간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부피 없다고 놓고 본다. 부피 없다. 그리고 충돌 시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네. 완전 탄성 충돌을 할 거야. 그리고 분자 간에 뭐가 없다? 인력 없다. 그러면 봐. 이때 고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가 성립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PV는 NRT. P는 뭐야? 프레셔 압력이야. 뭐냐면 이런 용기에 기체가 담겨 있어. 기체가 끊임없이 운동한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벽면과 충돌을 하고 벽면과 충돌하면서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을 갖고 압력을 미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압력이란 건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에 비례한다. 그리고 V는 볼륨이야. 부피야. 이 기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부피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N은 뭐야? 우리가 일단 오늘 배운 몰수야. 입자수야. 그리고 R은 기체 상수야. 0.08이야. 상수야. 늘 만들기 위해 써놓은 거야. 그리고 T는 뭐야? 절대 온도야. 근데 여기서 R을 빼면 만약에 뭐 일정량의 기체가 있다. 이 용기 안에. 그러면 내 지우니까 뭐가 돼? 뭐는 뭐에 비례한다? PV는 압력과 부피의 곱은 T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지? 이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고, 그리고 기체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기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U로 쓰는데 이거는 뭐야?
기체들은 당연히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내부 에너지는 합이야. 뭐의 합이야?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합하고 또 뭐야? 위치 에너지 합이야. 원래는. 근데 아까 아침에 뭐라 했어? 야, 위치 에너지라는 건 뭐야? 높이를 가지고 가는 에너지. 그러면 야, 지구가 뭘로 잡아당겨? 중력으로 잡아당겨. 중력은 물체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야. 근데 아까 지금 뭐라 했어?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 했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0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분자 간의 인력이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의 합이다? 내부 에너지는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합이야. 운동 에너지 합이다. 근데 야, 절대 온도를 다른 말로 뭐라 했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했지. 결국에 내부 에너지는 뭐하고 비교하냐? 온도. 절대 온도에 비교해. 정확히 쓰면 U는 뭐야? 2분의 3 nRT. 응?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왜? 이제 원래는 내부 에너지,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모든 분자의 운동 에너지 합과 위치 에너지 합이야. 근데 위치 에너지는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기거든. 근데 이상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없어.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뭐만 갖고 있어? 운동 에너지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지.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보자. 기체가 하는 일. 기체도 뭐 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기체가 하는 일을 보자. 기체도 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피스톤이 원래 있었어. 피스톤은 뭐야? 야, 뭐야?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얘는 움직일 수가 있어. 같아질 때까지 움직여.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근데 기체가 여기서 압력 P를 미쳐. 갖고 얘가 이만큼 움직여야 돼. 이만큼 이동해야 돼. 그러면 델타 L만큼 이동해야 돼. 그리고 여기 면적을 A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체가 이 피스톤을 밀어냈지. 기체가 외부에다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일이란 건 아까 전에 했지. 일이란 건 뭐야? 물체에게 힘을 주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압력이란 건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면 따라서 힘은 뭐냐? 압력 곱하기 면적이야. 따라서 힘 대신에 압력 곱하기 면적을 쓰면 이동거리는 델타 L이네. 그러면 얘들이 뭐야? 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야. 그럼 부피가 되는 거야. 따라서 W 1은 P 곱하기 델타 V. 지금 무슨 말이냐? 앞으로 2는 뭐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냐면 여기서 P는 0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 뭐가 변해? 없으므로 뭐가 변해? V가 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변화량이 델타 삼각형은 변화량이 있지. 누가 변하더라? 부피가 변하더라. 이해됐지? 야, 기체가 있는데 얘들이 기체가 벽면에 충돌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P는 0이, 압력은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변해야 된다? 부피가 변해야 돼. 따라서 자, 첫 번째 보자.
그러면 고로 E는 뭐라 했었는데 P 델타 V다. 그러면 여기서 봐라. 첫 번째 부피가 증가하지. 증가하면 델타 V가 플러스야. 그러면 기체가 뭐란 거야? 기체가 뭐란 거야? 그렇지.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 거야. 외부에 일을 한 거야. 부피가 감소해. 델타 V가 마이너스.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을 거야. 그리고 부피가 일정하다. 델타 V가 0이야. 그러면 얘는 1이 0인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자, 봐라. 기체가 하는 일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야, 언제까지 팽창해? 이 압력은 일정하고 언제까지 팽창해? 이 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팽창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때 일은 P 델타 V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환이다.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단면적 A인 피스톤이 델타 L만큼 이동하여 델타 V가 A 델타 L만큼 변한다. 이때 기체가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은 압력은 넓이분의 힘이니까 F는 PA가 돼. 그럼 기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W는 F 곱하기 델타 L인데 PA 곱하기 델타 L이야. 따라서 P 델타 V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찍어라. 사실 여기를 찍어. 지난 좀비 같은 놈들 결국엔 다 모였구만. 멘트 올리자. 엄청 많이 모였는데 이제. 찍지 말고. 아까 멘트 올리자. 창모 보고 싶다. 누구? 창모. 멘트가 아니야? 다른 줄 알았는데. 멘트가 맞잖아. 비트는 뭉투. 그거 뭉뭉. 비트소를 들었는데. 욕하지 마, 개새끼야. 니가 뭔데? 미안해. 잡아라. 보면 이거야 이거. 잡아라. 이제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와 이를 보자. 여기서 봐라. 여기서 보면 자, 첫 번째 봐봐. 압력하고 부피야. 그러면 이 민달비는 뭐지? 민달비는 뭐야? P 곱하기 델타 V야.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에서 민달비는 1이네. 그리고 이 압력이 일정 안 해도 얘들아, 얘를 미분해 갖고 더하면 돼. 이렇게 압력이 일정 안 해. 그러면 얘를 미분해 갖고 다 더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야, 순환한다. 이게 순환하지.
순환하지. 순환 과정이야. 이런 식으로 순환 과정이야. 압력을 하고 부피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배가 순환이야. 그러면 내부가 또 이것도 뭐다? 내부가 뭐가 된다? 1이 된다. 순환. 상태가 변한다. 순환하면 내부가 1이 된다 이것도.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야. 근데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총합인데 이상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을 무시할 수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사라진다. 포텐셜 에너지 사라지니까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상 기체의 경우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니까 기체 분자 수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특히나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보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보자. 연력학 제1법칙을 보자. 연력학 제1법칙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거야, 얘들아. 글자로 표현하면, 글로 표현하면 연력학 제1법칙은 자연계의 에너지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지 않아. 않고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 단지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자연계는 에너지가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그 총량은 항상 일정해. 단지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 마지막에는 제일 쓸모없는 형태의 뭘로 전환될 뿐이다. 열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다. 그 총량은 일정해. 항상. 이게 연력학 제1법칙.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거야 되겠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기체가 피스톤 안에 들어있었어. 여기다가 열을 가해. 열량 Q를 가해. 그랬더니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올라가.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이때 내가 준 열 에너지가 뭘로 전하는 거야? 1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1은 뭐니? P 델타고 있고 내부 에너지는 뭐다? 델타 T라. 야,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이렇게 전환됐죠. 고스란히 내가 준 열 에너지가 뭘로 전환됐다? 1과 뭘로? 내부 에너지 변화량으로 전환된 거야. 근데 1은 뭐다? P 델타고 있고 내부 에너지는 델타 T다. 이게 뭐다?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한 그래프인 거야. 이해됐어? 자 봐라. 연력학 제1법칙은 외부에서 가해준 열에너지 Q는 열량 Q는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외부의 한일에 같다. 따라서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이때 델타 U는 델타 T 그 다음 1은 P 델타 V다. 이해됐니? 기체가 열을 얻었을 때 Q는 0보다 커지고 기체가 열을 잃었을 때는 Q는 0보다 작아진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보자 얘들아? 이제 연력학 과정을 보자. 연력학 과정 봐봐. 이제부터 중요하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이것들이야. 이 그래프들이야. 잘 봐라. 연력학 과정 봐봐. 이제
연력학 과정 봐봐. 뭔 소리야? 걸그룹 넣었냐? 자, 봐봐. 연력학 과정은 봐라.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앞으로 배울 게 등학 과정, 등적 과정, 등원 과정, 단열 과정이 있어. 이 네 개가 있단 말이야. 어? 등학 과정은 뭐냐, 얘들아? 뭐가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한 거야. 에이? 등적 과정은 뭐야? 부피가 일정한 거야. 에이? 등원 과정은 뭐야? 온도가 일정한 거야. 에이? 단열 과정은 뭘까? 열이 차단된 거야. 열이 차단된 거야. 열을 공급해주지도 않고 열이 방출하지도 않고 열이 차단된 거야. 그래프를 통해서 잘 알아야 돼. 그럼 보자. 첫 번째. 잡아라. 일정량의 기체가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로 상태가 변한다. 야, 벌써 뭐 깔아주고 왔어? 일정량의 기체야. 기체의 분자수가 일정하다는 거야. 몰수가 일정하다. 즉, 봐봐. 얘는 몰수가 일정해. 야, 용기에다 가다 놨어. 그럼 얘가 다른 데로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입자수, 몰수가 일정한 거야. 어? 그럼 봐라. 따라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거예요. 압력하고 부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A점, B점, C점이 돼. 이렇게 상태가 변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보면 아까 지금 2상 2차 상태방이 되어 있어. PV는 NRP를 써. 근데 뭐 일정하다 되어 있어요? 일정량의 기체가 있어. 몰수 일정하다. 몰수 지워. 그 다음 기체함수 지워. 그러면 PV는 뭐에 비례한다? T에 비례하나? 그러면 각각의 온도를 비교할 수 있어. 압력하고 부피 곱해봐. 얘 2PV야. 얘 4PV야. 얘 2PV야. 누가 온도가 제일 높냐? B점이 제일 높냐? 온도가. 선생님 말했지? 자, 야, 첫 번째, 첫 번째보다 등압 과정은 어디냐? 등압 과정은 어디야? 압력이 같은 A에서 B지. 응? 그 다음 등적 과정은 어디? 부피가 같은 거. B에서 C겠지. 부피 같잖아. 등원 과정은 어디? C에서 A지. 왜? 온도가 2PV이고 2PV잖아. A에서 C나 C에서 A. 그리고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자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어디? B지.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지. 절대 온도가 높다. T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들의 평균 온도가 되지. 2분의 mv로 비례해.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또 뭐 또 된다?
분자들의 평균 운동이 크고, 그 다음 또 뭐 또 붙어있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속력도 가장 크다 했어. 이렇게 돼. 세 개가 연결된다. 이해됐지? 야, 그리고 자, 외부에 일을 하는 구간을 뭐해라? 외부에 일을 하는 구간. 야, 외부에 일을 하려면 뭐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하는 구간 어디야? A에서 B네? A에서 B네? 봐봐. 선생님이 다 나눠볼게 한번. 친절하게 나눠줄게. 자, A에서 B 보자. Q는 뭐니? 1과 뭐에 쓰이니?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지. 그럼 봐. A는 P 델타 V다. A는 델타 T야. 야, A에서 B 뭐 되니? 부피 증가했지. 외부에 일했어. 플러스야. 그리고 온도 2PV에서 4PV가 됐어. 온도 증가했어. 그러면 얘는 열을 흡수한 거야. 열을 흡수한 거야. 그 흡수한 열로 1도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킵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 B에서 C를 보자. B에서 C를 보면 Q는 1과 내부 에너지 증가했을 때 선생님이 이거 계속 써주는 이유가 있다. 이걸 외울 수 있을 정도여야 돼. 야, 얘는 0이야. 부피 변화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온도는 낮아졌어. 열을 방출한다. 얘가 열을 방출한다. 그 다음 C에서 A는 Q는 1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어. 근데 얘는 P 델타 V고 얘는 델타 T인데 얘는 부피가 오히려 줄었지. 온도 어떻게 됐어? 변화 없지. 0이야. A 마이너스. 찍어. 그리고 오늘 끝낼게. 물리는 끝낼게. 좀 쉬어.